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몇 가지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요.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의 사회권을 박탈시키고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비판 여론을 경험한 데다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를 덮으려 한다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소관 상임위원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다 합해도 176명입니다. 즉 전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 방법을 통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지 못하고요. 또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1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동조가 필요한 실정인데 민주당의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조정훈 대표가 오늘 올린 SNS 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대표는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훈 대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반면에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리,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 등 산적한 문제, 국회가 손을 놓으면 누가 해결하나?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의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해보고 싶다고 밝혔고요.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며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의 공격에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보수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좌파 진영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조정훈 의원이나 조 의원이 속한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조 의원의 경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으로 입당한 인사입니다. 당시 비례대표 출마가 전망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복잡한 공천구도 속에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대전환을 창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미래당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후에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공천심사 결과 비례대표 6번에 공천돼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대전환으로 복귀했는데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때문에 당에서 제명되어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나마 제명 사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불복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 결국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이 확정이 되면서 원소속 정당인 시대전환으로 복당했습니다. 일단 조정훈 의원과 그가 속한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소개해드린 조정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편을 들어줬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보단
너무나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치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옥고를 치르고 그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정치보복이 됐든 범법자가 됐든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관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떤 정권도 영부인을 타켓으로 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엔 두세 번 정도 그런 위기가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09년과 2012년 검찰의 대면 및 서면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입건 유예 처리됐습니다. 제밖에 김윤옥 여사는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 중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한 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지요.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소추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재임직은 물론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임기 말 김정숙 씨와 관련한 특활비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경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형평성의 문제로 삼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떠할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김 여사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김 여사 개인에 국한된 의혹들인 반면 김혜경 씨의 경우 경기도지사라는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국민 세금을 법카로 쓴 것입니다. 본인들은 5급 공무원 배수연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걸 어떤 국민이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이 건은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만든 사건도 아니고 법카 사용을 부당하게 여긴 경기도청 소속 한 공무원의 폭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민주당의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한 조 의원의 양심의 소리에 울림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일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검수완박 과정에서 양양자 의원의 양심 선언이 있었고 이번 김건희 특검법 과정에서도 조정훈 의원의 양심 선언이 나온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